67세의 윤정자는 남편의 3주기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검은색 한복 치마가 바람에 휘날리며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형광등이 째깍거리며 깜빡였고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막이 그녀를 맞았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즐겨 읽던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안방 침대 옆 탁자에는 그의 안경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다리고 있었다. 정자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이제 뭐 하며 살지? 혼잣말이 빈 집안에 메아리 쳤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찬장에서 차를 끓이려던 정자의 손이 멈췄다. 식탁 위에 놓인 여행 잡지가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가 두고 간 것이었다.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서 한 장의 광고가 그녀를 붙잡았다. 부산 출항 일본 타이완 크루즈. 인생의 새로운 파도를 만나보세요. 사진 속 크루즈선이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정자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에게도 두 번째 계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달 후 정자는 평생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KTX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짠맛과 비린내가 섞인 그 향기가 묘하게 그리웠다. 크루즈 터미널 앞에 서자 배의 웅장함이 그녀를 압도했다. 하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렘 가득한 얼굴로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자는 손에 든 승선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객실 번호, 식사 시간, 일정표.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승선 절차를 밟고 배에 올랐다. 갑판에 올라서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정자는 난간에 기대서서 부산 시내를 내려다봤다. 멀어져가는 육지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오셨어요? 정자가 돌아보니 회색 머리칼이 단정하게 빗어진 남자가 서 있었다. 70세 정도로 보였고 검정 블레이저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깔끔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다. 네, 그런데요. 정자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저도 혼자입니다. 강상현이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윤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여행은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상현의 솔직한 고백에 정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봤다. 혹시 배우자를 잃으셨나요? 상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자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표정이 저와 비슷해서요. 저도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정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3주기를 마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로의 공허함을 감지한 것이었다. 첫날 저녁 뷔페 레스토랑에서 정자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검은 바다를 바라보며 김치찌개를 떠먹는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혼자 드시기 외로우시면 같이 드실까요? 상현이었다. 그 역시 혼자였고 손에는 불고기와 샐러드가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 노인네들이 여행지에서 묶여서 뭐 하겠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혼자 먹는 식사가 너무 적적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세요. 상현이 자리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가 젓가락으로 불고기를 집어 먹다가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왜 그러세요? 저 치아가 좀 약해져서 이 고기가 생각보다 질겨서 말이죠. 상현이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면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하네요. 정자도 따라 웃었다. 저도 요즘 딱딱한 건 못 먹어요.
그래서 찌개만 먹고 있었어요. 우리 나이에도 이런 데 오면 좀 설레지 않아요? 상현이 창밖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설렘은커녕 다리가 아파서 혼났네요. 정자가 툴툴거렸다. 상현이 소년처럼 웃었다. 그 웃음에 정자의 마음속 오래 잠겨있던 얼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솔직해졌죠? 정자가 말했다. 젊을 때는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나이 들면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꾸밀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상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마쳤다.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면서 시간이 흘렀다. 정자는 남편이 떠난 후의 외로움을, 상현은 혼자가 된 후의 무료함을 털어놓았다. 내일 사세보에 도착한다죠? 상현이 물었다. 네,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저도요. 같이 구경하실까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음날 아침 사세보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자와 상현은 우산을 나눠 쓰고 작은 항구 도시를 걸었다. 돌로 된 좁은 골목길, 전통 목조 가옥들, 그리고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정겨웠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갔다. 커피 드실까요? 상현이 물었다. 저는 홍차가 좋겠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비 오는 거리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다녔다. 참 평화롭네요. 정자가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상현이 자연스럽게 우산을 들고 정자가 그 옆으로 다가섰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다. 어느 순간 정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억이 살아났다.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일본 여행을 갔을 때의 설렘. 그때도 이런 작은 골목을 함께 걸었었다. 그러나 그 설렘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걸까? 정자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상현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같은 고민이 읽혔다. 우리가 죄인인가요? 상현이 조용히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죠. 그가 조심스럽게 정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정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가 그 순간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크루즈가 다시 항해를 시작한 밤. 대부분의 승객들이 객실로 들어간 후에도 정자와 상현은 갑판에 남아 있었다. 검푸른 바다 위로 별빛이 흐르고 파도가 배 옆을 리듬감 있게 때렸다. 별이 정말 많네요. 정자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죠.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 서서 침묵 속의 별을 바라봤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상현 씨,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네, 저 설레요. 상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서 정자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저도요. 상현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마음이 얼어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현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자 씨, 네,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자도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밤바다의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첫 키스가 이어졌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함께 크루즈의 여러 시설을 돌아다녔다. 수영장에서는 발만 담그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도서관에서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 점심은 갑판 레스토랑에서 함께했다. 상현이 정자의 접시에 과일을 올려주고 정자가 그의 물잔에 물을 따라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이상해요.
정자가 웃으며 말했다. 뭐가요?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남편하고도 이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상현이 미소를 지었다. 아마 나이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 인정하고 맞춰주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자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3년 동안 잊고 지낸 웃음과 설렘이 온몸을 채웠다. 그러나 현실이 밀려왔다. 저녁 식사 후 갑판을 거닐며 상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자 씨, 우리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자의 걸음이 멈췄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는 서울에, 상현 씨는 제주에 살잖아요. 네, 그렇네요. 이게 그냥 여행의 마법일까요? 상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과 이 여행이 끝나도 계속 보고 싶어요. 정자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네. 거리가 문제라면 저는 서울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제주에는 딱히 저를 붙잡을 게 없거든요. 정자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런 결정을 저 때문에 하시면 안 되죠. 저 때문이에요. 상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는 싫어요. 마지막 밤 두 사람은 상현의 객실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상현이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었어요. 건설업이었는데 실패했죠. 정자가 조용히 들었다. 그때 아내가 많이 고생했어요. 빚 때문에 집도 팔고 아이들 교육비도 제대로 못 댔죠. 아내는 한 번도 원망하는 소리를 안 했는데 저는 그게 더 미안했어요. 상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로 평생 아내에게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을 때도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자신은 아픈데도.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는 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더 잘해줄 걸 그랬다고,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다고. 정자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비슷해요. 정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남편이 아플 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약하냐고, 힘을 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팠을까 싶은데 두 사람은 서로의 죄책감과 후회를 이해했다. 그런데 상현 씨를 만나고 나서 이상해요. 죄책감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감사함이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제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요. 그날 새벽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해가 뜰 무렵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부산항에 도착한 아침, 크루즈에서 내리는 사람들로 터미널이 북적였다. 정자와 상현은 승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자 씨, 네, 우리 정말 계속 만날까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행이 끝나면 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상현의 눈가가 젖었다. 네, 저는 당신 없는 삶은 이제 생각할 수 없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다. 매년 봄, 이맘때쯤 다시 크루즈를 타요. 상현이 말했다. 우리만의 기념일로 만들어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 정말로 서울로 이사 갈게요. 한 달 안에. 정자가 놀랐다. 정말요? 네. 혼자 사는 거 이제 지겨워요. 두 사람은 터미널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파도는 함께 맞아요. 상현이 속삭였다. 네. 함께. 1년 후 정자는 다시 부산 크루즈 터미널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상현이 있었다. 약속대로 상현은 서울로 이사를 왔고
정자의 아파트 근처의 작은 원룸을 얻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따뜻했다. 정자의 딸은 엄마가 웃는 얼굴을 다시 보게 되어서 좋다고 말했고, 상현의 아들은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셔서 다행이라고 했다. 작년에 왔을 때와 기분이 어때요? 상현이 물었다. 정자가 미소를 지었다. 전혀 달라요. 작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설레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배에 올랐다. 1년 전과 같은 크루즈, 같은 바다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갑판에 서서 부산 시내를 바라보며 정자가 속삭였다. 내 인생의 두 번째 계절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상현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다. 파도가 배 옆을 때리며 하얀 거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가슴도 그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크루즈가 항구를 떠나며 백고동을 울렸다.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정자와 상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 회색 머리, 느려진 걸음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20대 연인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다. 바다 위로 해가 뜨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계절,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다.